안녕하세요. 6500rpm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채널에 롤링랩 RN22E의 개발 비하인드 이야기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중 제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던 코너링 악동 트윈 클러치 편에 아쉬운 점이 여럿 보이더라고요. 게스트 강병희 씨가 들뜬 목소리로 트윈 클러치 좀 볼 수 있을까요? 했더니 짜잔 하고 껍데기만 보여준다거나 트윈 클러치의 장점을 알려주지만 그게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아마도 개발 중인 기술이니 보안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미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들이라 트윈 클러치가 어떻게 생긴 물건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현대차가 하려는 게 어떤 일인지 제가 공부해서 먹기 좋게 차려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저의 지난 ELSD 영상과 사륜구동 총정리 영상을 꼭 보고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디퍼렌셜과 LSD 그리고 다판 클러치에 대한 기본 지식을 설명해 놓은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모두 알고 계시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트윈 클러치 시스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후륜쪽 구동구에 디퍼렌셜이나 LSD가 있던 것을 모두 드러내고 그냥 굵직한 철봉 하나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좌우 구동축을 다판 클러치로 연결해 놓았죠. 복잡하던 기계장치가 하던 일을 전자제어 다판 클러치 붙였다 뗐다로 전부 다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 LSD가 좌우 구동축을 따로 돌지 못하게 묶어주는 역할이었던 것을 넘어 좌우에 따로따로 동력을 넣거나 끊을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 트윈 클러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더 단순해진 기계적 구성은 더 고도화된 전자제어 기술이 빈 곳을 채워야 함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좌우 다판 클러치를 모두 꽉 물리면 LSD와 같은 상태가 되고 둘 다 풀어주면 구동력을 완전히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다판 클러치를 최대로 물리고 우측은 풀어놓으면 후륜 구동력의 100%를 진짜로 좌측에 몰아줄 수 있습니다. LSD가 좌우를 묶는 기능만 있어 실제로는 내 맘대로 좌우 구동력 분배를 할 수 없어 노면의 접지력 차이에만 의존하던 그래서 실제로는 직진용이라고 제가 말했던 가짜 분배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코너링에 도움이 되도록 외측륜만 더 세게, 더 빨리 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기능의 코너링 보조 장치를 토크 벡터링이라고 하는데 내측륜에 제동을 걸어 상대적인 의미로 외측륜에 구동력을 몰아주던 기존의 토크 벡터링과 다르게 트윈 클러치는 외측륜에 실제로 출력을 더 주는 능동형 방식입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굽을길에서 좌코너, 우코너, 급코너, 직진, 그리고 그립과 슬립이 계속 반복되면 좌우 그리고 강약 컨트롤이 아주 복잡하겠죠. 이게 바로 수많은 센서들과 전자제어의 몫입니다. 이 트윈 클러치 시스템이 쓰인 최초의 차는 레인지로버 이보크이지만 가장 잘 알려진 차는 바로 최초의 전륜 기반 AWD 드리프트 모드로 유명한 포드 포커스 RS입니다. 지난 사륜구동 영상에서 설명했던 중감속 기어비 트릭에 이 트윈 클러치 시스템까지 한 번에 때려 넣은 대담한 도전을 한 차죠. 여기에 쓰인 트윈 클러치 시스템은 LSD로도 잘 알려진 GKN사의 트윈스터라는 제품인데요. 트윈스터는 오펠 인시그니아와 링컨 MKG 등등 여러 브랜드의 다른 차종에도 줄줄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메르세데스 벤츠 45AMG, 아우디 RS3, 그리고 골프 R에도 제조사는 다르지만 같은 방식의 트윈 클러치 시스템이 들어갔죠. 이 모든 차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전륜 기반 AWD 차종들입니다. 전륜 기반 AWD 차에서 후륜 구동부의 트윈 클러치는 안정성과 스포츠성뿐만 아니라 무게와 연비까지 모두 만족시키면서 이미 대세를 넘어 필수 구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이 전륜 기반 AWD에만 쓰고 있는 건 후륜의 복잡한 전자제어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거나 과열 등으로 보호 모드에 들어가더라도 직결되어 있는 주구동축인 전륜은 항상 정상 작동하므로 주행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제어는 빠르고 정확하지만 항상 뜻밖의 오류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서 오류가 나면 치명적인 조향장치나 브레이크 등은 신뢰도가 높은 기계식 연결을 유지하고 있죠. 마찰력을 이용하는 클러치 특성상 고출력을 지속적으로 구동하다 보면 내구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이유로 전륜차든 후륜차든 AWD든 주구동축에는 트윈 클러치 시스템이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출력 후륜 구동차인 RN22E의 후륜에 들어가는 트윈 클러치 시스템에 대한 현대차의 자랑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주행차가 아닌 양산차에 적용되어야 진짜로 세계 최초 딱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요. 580마력을 온전히 표면 마찰력으로만 풀타임으로 감당해야 하는
답한 클러치의 내구성도 해결해야 하는 데다 다들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는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모두 완료해도 실제 제품 출시를 해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나 버그가 또 나오기 마련이죠. 주 구동륜의 트윈 클러치가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 오작동하거나 모두 해제된다면 주행 불가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땐 아직 테스트카 단계의 기술을 가지고 홍보 영상을 만드는 건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혹시 모르죠. 이미 다 완성해놓고 개발 중이라고 간을 본 거라면 말이죠. 마지막으로 어차피 전기차인데 트윈 클러치 대신 그냥 좌우 바퀴에 각각 하나씩 모터를 달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차가 존재합니다. 2012년에 SLS AMG E-셀이라는 전기차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타이틀을 따는 차죠. 문제는 이게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모터가 각 바퀴당 하나씩 무려 4개나 달린 전기차였다는 겁니다. 4바퀴를 각각 굴려서 완벽한 접지력과 토크 벡터링을 구현하며 시승자들의 미소를 자아냈으나 극악의 가격과 전비 효율을 보여주며 고작 9대만 만들어진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바퀴당 하나씩 모터를 다는 건 가격, 무게, 효율 모두 불리한 세팅이어서 쓰이지 않는 겁니다. 대신 스포츠가 아닌 이동수단으로서의 인휠 모터는 장점이 많아 지금도 꾸준히 개발되고 있죠. 자동차가 점점 기계보다는 전자기기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매끄럽게 작동하는 놀라운 기능들의 최신 기술들이 신기하긴 하지만 복잡한 기계 장치들이 주던 철컹철컹하던 옛날 감성들이 갈수록 사라지는 건 아쉽네요. 제가 기계식 LSD가 달린 자연업기 후륜구동 수동차를 타는 건 절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